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두입니다. 새로운 IT 이슈를 잘 쫓아가는 티타임. 이번 시간은 3D 모델링의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테슬라로 촉발된 전기자동차 이슈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티타임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3D)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도시를 3D로 다 만들어서 2050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디자인을 해요? 네.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화성에서 감자를 키워 먹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란 회사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잡스 같은 스타일이에요. 스티브 잡스. 모델 S는 정말 예뻤어요. 굉장히 섹시한 차다. 네, 티트렌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할 수 있다.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네, 오늘의 팁. 3D 프린터를 놓고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이 디자인과 IT의 융합, 이걸 어떤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정보라 기자 그리고 조영빈 대표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항상 이맘때면 디자인 위크? 네, 해마다 4월이면은 네. 밀라노 가구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가구 박람. 그 행사 기간에 맞춰서 다른 온갖 산업에서 어허. 디자인을 가지고 같이 행사를 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입니다. 예를 들면 CES 같은 경우는 전자 회사들이 시작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전자 회사보다도 일반 그 자동차나 기타 IT 회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IT 회사들에는 그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입니다. 그죠? 디자이너. 그렇게 따지면 디자인이라는 건 IT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디자인과 IT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 3D 시뮬레이션? 3D란 단어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3D가 되는 거고요. 예.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 물건을 안 만들고도 컴퓨터상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3D가 유행된 거는 아바타 때문에 3D가 굉장히 유행됐지만 대중화됐죠. 대중화되었지만 아바타에 있는 거는 그래픽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3D CAD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기본으로 한 실물 데이터입니다. 3D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속 안에 있는 물성치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3D로 설계한 거, 이런 것들 무엇을 디자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은 다 3D로 디자인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 싱가포르 도시를 3D로 다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2050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디자인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에어컨을 쓸 수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생기는 공해띠, 그렇죠. 자기네들이 날아갔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큰 사고가 났을 때 재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도피를 해야 되는지, 교통 체증이나 예. 기타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댐을 지으면서 댐을 지었을 때 그 피해되는 보상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구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도 댐의 위치를 정하거나 댐을 지었을 때 물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 그 가구들한테 당신들한테까지는 물이 오기 때문에 예. 철거해달라, 철거하기 위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일도 베트남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사람의 심장을 네. 3차원으로 표현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단면을 잘 나가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봤더니 자원봉사자의 심장 스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몸을 스캔을 하면서 네, 그 안에 이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를 스캔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심장을 스캐닝을 해서 그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심장으로 3D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 3D로 디자인한 걸 갖고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실질 사람의 심장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냐면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쥐마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테스트를 컴퓨터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체를 3D로 만들고 그 제약을 투여했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뢰하기 힘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한동안 같이 하겠죠. 네. 가상 임상 실험과 실질 임상 실험과 동시에 하면서 예. 그것이 100% 일치되는 순간 실질 임상 실험을 안 하게 됩니다. 패션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줄리앙 포니에 이 디자이너가 신발을 3D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색깔은 뭐 분홍색으로 했을 때 또는 아니면 노란색으로 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 예. 그리고 3차원으로 미리 색을 입혀서 가늠해 보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뭐 항공기도 디자인을 하고 자동차도 디자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 내 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비행기를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실제 양산을 해야 하는데 양산을 했을 때 비행기가 떠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뜰지 안 뜰지는 만들어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플도 그에 상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3D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컴퓨터로 다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날개는 이만큼 길었을 때 괜찮고 뭐 엔진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하며 무게중심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컴퓨터로 다 계산을 미리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계산을 모두 다 끝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만든다면 뜰 수 있다.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양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은 6명이서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인승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2년 반이면은 시판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가격은 벌써 한 2억 정도 한국 돈으로 해서 지금 시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3D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열로만 네, 가는 네. 비행기가 있어요. 솔라 임펄스라는 회사인데 예. 지금 세계 일주를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작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하와이까지 연료 없이 밤에도 항공을 뉴스에 많이 하는 데 나왔어요. 성공을 예.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3D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개념이 맞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색깔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엔진, 자기가 원하는 바퀴, 자기가 원하는 뭐 미러든 여러 가지를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그것이 자동차로 생산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엑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전 직원 대표 포함해서 3명인 회사인데 네.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육에 센서를 부착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실제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데요. 이 회사도 3D로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개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3D 프린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제품 누구나 나에게 맞게 약간씩 변형해서 바꿔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공장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한 거를 손으로 그리든 컴퓨터로 그려서 그거를 공장에 보냈을 때 그걸 바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거의 일주일 안에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3D 프린터가 생겨서 직업이 없어지겠다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3D 프린터와 3D 컨텐츠 결국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 더욱더 많은 1인 기업, 2인 기업, 10인 기업 이런 중소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산업이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트 이야기도 좀 재밌던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요트 대회가 있는데 요트의 배 면을 봤을 때 어떤 면으로 달릴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었을 때 가장 강하면서 가벼울 수 있을까? 그걸 콤포짓이라는 복합 소재입니다.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그 요트를 했는데 또 운 좋게 그 요트가 지난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항공 분야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상의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증명하는 그 서류들이 옛날에는 100번 떨어뜨려 보고 나서 증명이 된 게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한 번 정도 실험해보고 많은 부분을 3D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옛날엔 비행기를 잘 만들어서 멀리 날아가고 빠르게 날아가고 연료가 적게 드는 쪽을 많이 고민했는데 요즘은 손님들이 항공기에 탔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자기 짐들을 짐 칸에 넣었을 때
얼마나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예. 이런 것까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근데 그 비행기 타보면 다 좁던데요? 새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보셨어요? 자, 이 3D 시뮬레이션의 기술이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3D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산업의 변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실질적인 제품이 되고 예. 실질적인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한테 빠른 가치를 느끼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환경, 3차원 환경이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최대한 현실과 같아지는 거죠. 저는 신발을 살 때마다 늘 발이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3D 시뮬레이션 기술이 제게 더 가까이 오게 된다면은 네.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쉽게 살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다. 항공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3D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게 됐는데 3D 시뮬레이션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일상 또 생활 주변에 많이 쓰이고 있었고 조만간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당신을 위한 IT 뉴스를 정리합니다. 영화 마션에서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키워 먹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화성을 유인 탐사하겠다고 밝힌 미 한국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기 위한 장기간의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이 분석한 화성의 토양 정보를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유사한 페루의 한 사막을 실험실로 삼았는데요. 화성과 조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감자의 품종을 찾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입니다. 연구진은 수천 가지의 감자 품종 가운데 먼저 수십여 종을 추린 뒤 화성과 유사한 대기 조건까지 만들어 후속 실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에서의 의식주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지구 탈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NS 이용자 중 50대 이용 시간이 30, 40대를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하루 평균 46분이었던 50대의 SNS 이용 시간은 지난해 57분으로 11분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30, 40대보다 SNS 이용 시간이 적었던 50대는 작년 각각 50분과 55분을 사용한 30대와 40대를 제쳤습니다. 한편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20대로 2014년 63분에서 작년에는 80분으로 이용 시간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로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 어울리면 그게 바로 세대 차이 극복? 공룡 멸종 원인 중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바로 소행성 충돌설이죠. 그런데 그보다 수천만 년 앞서 이미 공룡의 쇠퇴기가 시작됐다고 영국 브리스톨대와 레딩대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룡은 2억 2천만 년 전 빠르게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전성기를 보냈지만 1억 4천만 년 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9천만 년 전 새로운 종의 출현 속도가 종이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장기 쇠퇴기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로부터 2,400만 년 전 앞선 시기로 취약해진 공룡이 소행성 충돌이라는 재해 상황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제2의 스마트폰으로 불리며 경쟁하던 태블릿 PC와 웨어러블 기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에 밀린 태블릿 PC는 이용자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 태블릿 PC 글로벌 판매량은 6,99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2월 10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 웨어러블 가입자는 지난 2월 42만여 명으로 1년 새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어러블 가입자는 잇따른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통사들도 전용 요금제와 아동용 스마트워치 등 전용 제품을 내놓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향대로 고르는 IT 이야기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도안구 김정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말이죠. 국내에 수많은 분들께서 이분을 포함하여 네네. 어떤 그 자동차를 네. 계약을 했어요.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네, 네, 네. 그냥 자동차가 아닌 전기 전기 자동차. 자동차. 이유는 테슬라 때문인데 네. 일단 전기차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네, 네. 일반 자동차는 저희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경유를 넣던지 휘발유를 넣던지 내연기관을 통해서 네.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전기차는 전기 자동차는 그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거죠. 엔진이 모터로 바뀐 거죠. 전기 모터로 네, 바뀐 전기 거죠. 모터. 그런데 이 전기차가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1830년대에 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예. 순조임금 때입니다. 순조임금 때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프로토타입에 가까웠고요. 예. 1890년대 상용 전기차가 이미 나왔어요. 아니? 예. 그런데 미국이 그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면서 아하. 그때 미국에 석유가 굉장히 네. 많이 나왔거든요. 석유 팔아먹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엄청 연료가 싸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발전한 거죠. 자, 그렇게 오래됐던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테슬라 때문에 네. 더 폭발적인 이슈가 된 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테슬라라는 회사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래요? 창업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마틴 에버하드라는 CEO하고 어허. 마크 타페닝 어허. CTO 이 사람들이 어허. 2003년에 만들었는데 예. 이 사람이 투자가를 찾아가요. 일론 머스크 가서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듣다가 이거 대박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자기가 투자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대신 그래도 자기한테 회장자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회장이 됐는데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잡스 같은 스타일이에요. 스티브 잡스. 예, 어. 약간 완벽을 추구하는 창업자들은 좀 지금 있는 기술로 내놓고 좀 대중화를 좀 더 앞당기시죠. 이랬는데 이제 이 양반은 완벽을 가할 때까지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제품은 출시를 못 하고 예. 시간은 흐르니까 CEO는 퇴출당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추진력을 갖고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S 그리고 모델 X까지 지금 나온 거죠. 네, 네. 모델 3가 이제 예약을 받고 있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2018년도에 그중 예약자 중에 한 명. 그거를 그 방송에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분 몰라요. 그런데 그 양산된 차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기존 배터리는 성능이 높아지려면 무거워져야 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못 나가고 그렇죠. 대부분 주행거리가 100km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테슬라는 좀 설계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의 노트북에 들어가던 배터리로 그걸 가져와서 이거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그거를 극복을 하고 예. 400km 가까이 주행거리를 만들었어요. 기존까지 전기차는 또 못생겼다. 네, 그냥, 디자인이 형편없었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델 S는 정말 예뻤어요. 굉장히 섹시한 차다. 오. 네, 테슬라는 사고 싶은 차, 사야만 하는 차, 뭐 이런 이미지로 바꾼 거죠.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차저 충전소를 사용할 경우는 그렇죠. 무료예요, 충전이. 그러니까 그거를 테슬라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슬라가- 미국의 정부가 부담하는 네, 거예요?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테슬라가 하는 완전히 거죠. 부담해요. 네, 네. 근데 그 초기에는 그런 배터리를 쓰게 되면 약간 그 폭발의 위험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테슬라는 그래서 그 안전성 부분은 어떻게 뭐 확보했나요? 그 2014년에 예. 실제로 그 폭파한 사건이 한 두세 건이 있었어요. 테슬라가? 화재 사건이었는데 네, 네. 원래 이제 배터리를 썼을 때는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처럼 폭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화재가 나면서 꼭 안전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화재가 났던 차주가 다음 차도 나는 테슬라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쿨하게 했죠. 예, 예. 혹시 그 돈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그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안전성 평가를 모든 자동차를 하거든요. 네. 그 만점이 5점이에요. 근데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는 5.4점이 나왔어요. 만점이 5점인데 5.4점이 나오다니요. 그래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네. 안전성 평가에서 없던 항목까지 테슬라가 추가 점수를 받았기 넣는 거죠. 때문에 예. 그래서 돈 받은 것 같은데. 예. 자,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말이죠. 지난번 CES 때 와,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슈를 이제 몰고 다녔던 패러데이. 패러데이 피처. 패러데이 피처의 그 CEO는 예. 테슬라를 잡겠다. 그것도 3년 안에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 전기차 관련 드림팀을 다 모았어요. 뭐 BMW i3, i8을 그 컨셉 디자인했던 한국인 리처드 김씨고 지금 세보레 볼트도 사실은 전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조격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동력 구동 장치를 담당했던 실바 히티라는 분도 그쪽으로 옮겼고요. 예. 배터리는 스페이스X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또 옮겼고.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기차는 항상 문제가 경제력 논리죠. 그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는 마땅히 그런 그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기에는 정부로서도 사실 세수가 떨어지니까. 그 지금 충전소. 우리는 충전 요금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1kW당 전력 요금이 산업용에 107원, 일반용은 130원, 주택용 123원이었는데 예. 이 전기차 전기료가 엄청 313.1원으로 비싼 거네요. 3배, 산업용에 비해 3배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기차를 보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예. 그러면서 여기 의문이 이제 가죠.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를 주문하면 예약을 하면 4천만 원 상당의 이 차를 2천만 원에 살 수 있느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다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뽑기를 하더군요. 이 환경시가 엄청 강력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전 세계에서 다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인당 뭐 1,500만 원을 정부에서 주고 예. 그다음에 뭐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또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주고. 근데 네. 이제 신청자가 또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추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테슬라가 나와봐야 알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공해나 네. 사실 이런 거에 기회비용이나 아니면은 좀 뭐 사회적 비용이 지금도 많거든요. 예. 그거와 좀 적절히 맞춰가면서 사실 이게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겠습니까? 줘야 합니다. 아니, 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예.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제 IT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그죠? 네. 예. 그 LG 그룹을 뭐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네. 이 계열사가 LG가 네. 똘똘 뭉쳐서 지금 자동차 부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네. 카 오디오,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 LG 화학은 배터리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진짜 차량 디스플레이, 그리고 CNS 같은 경우는 충전소들. 근데 이게 전체 IT 업체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디자인 설계부터 끝까지 다 소프트웨어로도 되고 그러면 이제 LG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선언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LG의 행보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 이제 차량에 17인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이제 다른 기계 안에 네. 통신 칩이 들어가요. 네. 자동차 하나가 센서에 집합체면서 또 하나는 디바이스 통신 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역적인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종합 예술로.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로벌하게 대세니까요. 플랫폼, 그러니까 충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조금이라든가 보험. 그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전용 보험이 없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샀을 때 보험료가 30에서 한 40% 비싸세요. 아, 지금 비싸요? 전기차는 결코 싼 제품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그 차량 가격으로 그냥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만들어지면 되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우리나라가 사실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추적 큰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 그 전기차 쪽은 미국 쪽, 그다음 유럽 쪽, 중국 쪽, 일본까지 굉장히 많이 저희보다 앞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지난 세기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그 쌓아왔던 한국의 자동차 위상이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거. 이걸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전기차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정책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IT 기기, 컴퓨터나 다름없다. 전기차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조만간 전기차 한번 타러 가시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타임에는 그 사실 코너가 순서가 배열이 돼 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테크 수다가 메인 코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메인 코너로 가면 뭐가 좀 달라진다죠? 출연료가 예. 20%가 업그레이드. 야,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보고 네, 깜짝 네. 놀랐어요. 예, 입금 내역을 입금 보면서 내역 보고. 물론 이제 그 수준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20% 상승됐다라는 거. 네. 앞으로 티타임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제 경쟁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두 분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목숨 일어나고 걸고 있다는 한번 거.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보니까
아까 김정철 기자가 옷을 네. 야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업 매니저. 아 영업. 네. 한 대 팔려고. 야 참. 제가 전기차의 모든 지난번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세돌 구단의 어떤 그 알파고. 흉내내기에 이어서 두 번째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흉내내는 김정철 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 얘기할 때 증기기관 그렇죠. 그 이름이 뭐죠? 스티브 네? 전 영업사원이라서. 예, 이거 저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자 자막으로 자막으로 야 정말 이거 좀 빼주세요. 정말 세 명이 이거 좀 빼주세요. 받았는데 아니. 무식하다라는. 아니, 저도 스티브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이 뭐가? 제임스 하트, 스티브 하트가 아니가. 예, 자 역시 디타일 PD가 제가 똑똑하네요. 전기 쪽만 알아서. 저도 제가 예약 버튼을 누를까 하다가 네. 갑자기 보조금을 다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주문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4천만 원은 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나요? 그렇죠. 경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아시죠? 아침 타고 다니죠. 아침. 저도 전기차는 탑니다. 전철. 전기 자동차 안 탑니다. 아재 개그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우리 메인에 올라가는데 굉장한 타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전기차를 타요. 전기 자동차 안 타는 거죠. 20%의 출연료 차이가 있다니까. 그렇네요.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재밌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이름은 인셉터라고 하는 예. 이 AR 기반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주변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물을 비추면 여기에 일종의 뭐 그래픽과 실사가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걸 말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로 게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기계를요 스마트폰에 장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적외선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리시버가 달려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약 6개 정도가 달려 있어서요. 예. 어디서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총싸움하는 그런 느낌을 내네요. 예, 뭐 이제 게임으로 치면 FPS 게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예. 소위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총을 실제로 들진 않았지만 실제로 총을 든 것처럼 약간 증강해서 나오고요. 레이저 태깅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이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참 그림을 보면 너무 연출한 좀 티가 나긴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용기가 없어요. 서로 지금, 숨고 예, 예. 저도 영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이거 하면 돌 맞는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되게 타격감도 뭔가 있어 보이고 네. 일단 50m 밖에 있는 상대방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또 이제 지도에 네. 나타납니까? 그렇죠. 보통 FPS 게임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네. 미니맵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50m 안에 있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맞았다 안 맞았다를 맞았다, 안 또 맞았다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지난해 이제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네네. 탱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AR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를 선보였는데 거기에도 보면 비슷한 형태의 예. 이 기기에다가 보조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제 그 1인칭 슈팅 게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바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게임을 하더라도 절대 도심에서 하시면 사진 찍힌다라는 점. 예. 왜 저러지 할 수 있다. 유튜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요. 구두 수선 최근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시나요?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구두 수선 그리고 뭐 클리닝 서비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많았잖아요. 이를테면은 셔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맞춤하러 가기 위해서는 예, 거리 가야 예.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찾아오잖아요. 서비스가 있죠. 예, 찾아오는 맞습니다. 건데 예.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바로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 네. 자기 위치를 얘기하면은 30분 내로 이제 담당자가 와서 방문을 한답니다. 음, 그리고 담당자가 이제 수거를 해가고요. 네. 수거를 해간 다음에 1시간 내로 다시 갖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두 수선만 되는 거예요? 수선뿐만이 아니라 네. 뭐 클리닝도 되고 이제 네. 좀 최근에 확장을 해서 뭐 가죽 제품들 있죠. 뭐 가방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한번 그 구두 수선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 이걸 해보셨어요? 예.
근데 되게 뭐 좀 괜찮았던 거는 구두 신다 보면 이제 까지잖아요. 네네. 근데 까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밴드를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밴드를 예,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양말까지 제공을 하더라고요. 양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서비스 지역은 전국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까? 아직 전국은 아니고요. 네. 강남 송파구 쪽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뭐 이제 분당, 판교, 성남 이쪽 예. 관련된 지역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이 원하시면은 택배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일종의 이 서비스 모델을 만든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 기존에 네. 이제 구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기존에 있는 어떤 구두방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구두 수선 업자들, 어떤 어떻게 보면 장인들도 막 계신데 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온디맨드 주문형 또는 이제 O2O 온라인 또 오프라인 서비스의 일종이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아이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이번 시간은 이 3D 모델링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나만의 자동차를 충분히 공장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